안녕하십니까. 엔디솔 반도체 공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반도체 공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은 반도체 공학에서 페르미 레벨이 도핑 농도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N타입 도핑이든지 P타입 도핑이든지 도핑 농도가 올라갈수록 컨덕션 밴드 근처 또는 밸런스 밴드 근처로 이동한다고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그냥 전공책을 그냥 읽어가는 강의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를 바로 잡아보고자 한번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전형적으로 전공책 읽기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컨덕션 밴드, EC, 밸런스 밴드, EV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밴드 갭입니다. 그리고 도노의 농도, 그러니까 N타입 농도가 도펀트 농도가 점점점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억셉터 농도가 점점점 증가했을 때 이 페르미 레벨의 레벨이 점점점점 이 EC,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 근처로 가고 P타입 같은 경우는 밸런스 밴드 근처로 간다고 그냥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강사분이 설명한 걸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타입의 경우 도핑 농도가 높아질수록 전자가 많아져서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EC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본인도 한 2, 3개월 지나면 이게 왜 이런 이유로 해서 이게 컨덕션 밴드에 가까이 가는지 밸런스 밴드에 가까이 가는지 아마 잊어먹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더 개념적이고 그다음 직관적이고 머릿속으로 상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본 강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예비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사이에 도펀트, 그러니까 임퓨리티, 불순물을 도핑을 하면은 그 불순물마다 이 에너지 준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과서 전공책에서 포스포러스, 그 다음에 아스닉을 주로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이 포스포러스와 아스닉을 N타입으로 도핑하면은 컨덕션 밴드 가까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에너지 준위가. 그래서 이게 지금 컨덕션 밴드에서 한 0.044 떨어져 있고 아스닉에서 0.049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공학에서 포스포러스와 아스닉을 주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산업체에서도 이걸 많이 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너가 존재하면은 컨덕션 밴드까지 올라가는데 300도 K 정도면은 충분히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정확하게는 지금 300도 K에서 에너지는 0.0259 정도의 에너지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것도 전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공책에서 보면은 포스포러스, 아스닉을 썼을 때 ND equal N0, 그러니까 도핑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포스포러스와 아스닉을 10에 15승 정도 도핑했다, 또는 10에 17승 정도 도핑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에너지 준위에 있는 모든 포스포러스 전자와 그다음 아스닉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서 여기 자유전자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N0가 된다. 이렇게 많이 가정을 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NI를 도핑하거나 또는 설퍼를 도핑할 경우에는 이 컨덕션 밴드에서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300K 실온에서 가지고는 이 NI하고 설퍼를 도핑했을 때는 100% 우리가 컨덕션 밴드로 이 전자가 올라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체나 우리 연구소에서 이 니켈과 이런 설퍼를 엔도펀트로 쓰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컨덕션 밴드에서 상당히 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셉터 P타입을 만들 때는 주로 전공책에서는 보론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보론이 그나마 밸런스 밴드에서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무수한 전자들, 한 10에 19승 되는 전자들이 요 보론, 그러니까 붕소,
에너지 레벨까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300K, 0.0259 에너지 정도로도 충분히 거의 다 올라간다. 거의 다 올라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 100%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해서 지금 ND, 그러니까 보론을 10에 15승, 10에 17승 도핑했다 그러면 여기에 홀들, P0, 그러니까 P0, 그 홀들도 한 10에 15승, 10에 17승 그대로 생긴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EC, EV, 그 다음에 ED, 도너 레벨, 그 다음에 억셉터 레벨, 이거는 모두 피지컬한 에너지 라인입니다. 하지만 EF, EI, 그 다음에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 이런 것들은 전부 매스메티컬한,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이거를 똑같이 실제로 이 에너지 갭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전공책에서 많이 언급하듯이 포스포러스 또는 아스닉을 주로 쓰는 이유는 도핑한 그대로 여기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수와 똑같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론이나 알루미늄을 쓰면은 요 억셉터로 도핑한 그 농도만큼 홀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미리 예비 지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intrinsic, n-type, p-type 이렇게 여기에 에너지 밴드 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이렇게 DOS라고 해서 density of state,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에 있는 density of state, 밸런스 밴드에 있는 density of state를 그렸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컨덕션 밴드에 있는 총 빈방의 수, 그 다음에 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빈방의 수,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에 존재하고 있는 총 빈방의 수를 말합니다. 대략 한 10에 19승 정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엘렉트론들이 10에 19승 정도 이제 총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에너지를 주냐에 따라서 요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끝까지 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페르미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전자의 분포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빈방에다가 전자의 분포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오버랩 되는 부분을, 여기 오버랩 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300K 같은 경우에 인트린직 실리콘인 경우에 여기 오버랩 되는 요 부분의 전자의 수가 1.5 곱하기 10의 10승입니다. 자, 여기 밸런스 밴드 밑에 전자의 수는 기본적으로 한 10에 19승 정도 있지만 300K라는 열 에너지로는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에 의해서, 분포식에 의해서 컨덕션 밴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전자의 수는 그 중에 아주 일부인 1.5 곱하기 10의 10승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홀도 1.5 곱하기 10의 10승 정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엘렉트론과 홀이 서로 같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 수학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런 페르미 디락 그 분포 그 공식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N타입을 한번 보실까요? N타입은 이렇게 빈방 똑같이 DOS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컨덕션 밴드 근처에 존재합니다. 페르미 레벨을 이 0.5, 그러니까 전자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0.5인 지점이니까 이 지점을 변곡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인트린직에 비해서 페르미 레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컨덕션 밴드에 오버랩되는 전자 분포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전자의 수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수는 이 오버랩된 부분이 여기보다는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작게 됩니다. 그래서 N타입 같은 경우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엘렉트론이 되고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타입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실까요? P타입은 페르미 레벨이 지금 밸런스 밴드 가까이 있습니다. 밸런스 밴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변곡점,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을 중심으로 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분포 곡선을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오버랩 되는 부분이 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오버랩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작습니다. 이 전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P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처럼 머저리티 캐리어가 홀이 되고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이렇게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수와 농도와 그 다음에 홀의 농도가 서로 같으면은 페르미 레벨이 정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많고 밸런스 밴드에 전자가 작으면은 이 분포 곡선에 의해서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 페르미 곡선을 이렇게 많이 오버랩 되게끔 이렇게 그리면은 자연스럽게 이 변곡점인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컨덕션 밴드 가까이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홀이 상당히 오버랩된 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페르미 분포 곡선을 이렇게 낮춰 그려야지 이렇게 이쪽에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이 많이 오버랩되고 그다음에 컨덕션 밴드에 오버랩되는 부분이 작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변곡점인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밸런스 밴드로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쉽게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그 유튜브에 그 전공책을 그냥 교과서처럼 읽는 그 교수님, 강사분의 강의를 이제 그대로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컨덕션 밴드고 EC,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입니다. 그리고 도핑 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N타입 도너 도핑 농도고요. 그래서 여기 ED가 이 근처에 컨덕션 밴드 근처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포스포를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300K에서 이렇게 다 올라갔다고 이제 100%다 올라갔다 ND 이퀄 N0 N 나트가 되겠죠. 그래서 100%다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0에 13승 도핑 농도 10에 13승, 10에 15승, 10에 17승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10에 13승하고 10에 15승, 10에 17승 같은 경우에 100%다 올라갔으니까 그 전자의 농도도 10에 13승이 될 거고 10에 15승이 될 거고 10에 17승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에 17승이 10에 13승보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 구간을 이렇게 제가 크게 그렸습니다. 이게 결국은 전자의 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오버랩 시키려면은 이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을 위로 올려서 오버랩 되는 지점을 이제 넓게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의 14승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기 때문에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을 이렇게 높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이 올리려면은 이 변곡점인 페르미 레벨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게 되면은 이 변곡점인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자의 농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을 위로 올려서 오버랩되는 구간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그린 다음에 이 변곡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오버랩되는 구간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올려도 됩니다.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그리고 나서 변곡점이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와 비교해서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아래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한 뭐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절대 이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 그 다음에 밴드갭과의 상관관계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전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P타입을 한번 보실까요?
자, P타입입니다. P타입, 예를 들어서 붕소라고, 이제, 보론이라고 하면 치시죠. 보론의, 피지컬한 에너지 라인은 EA, 그러니까는 한 이 정도 밸런스 밴드 가까이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론을 10에 14승, 10에 16승, 뭐, 10에 한 18승 이렇게 도핑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은 10에 14승은, 홀의 농도가 10에 14승 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홀의 농도가 한 10에 18승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페르미 분포 곡선을 이렇게 쭉 내려서 오버랩 되는 구간을 많이 하게끔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EF, 그러니까 변곡점, 요 곡선의 변곡이 되는 이 지점이 이제 페르미 레벨이 되는데, 이 변곡점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다음 14승 같은 경우에는 오버랩된 구간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깊이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내려오면은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이는 이런 변곡점이, 꺾이는 이 변곡점이 페르미 레벨인데,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승에서 18승으로 가면서 점점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농도가 높다, 농도가 낮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머릿속으로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을 그리십시오. 농도가 높다 하면은 이렇게 높게 올려서 이렇게 오버랩된 구간을 길게 해서 오버랩된 구간을 크게 해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페르미 레벨은 가까이 가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낮다, 전자의 농도가 이렇게 낮다고 하면은 오버랩되는 구간, 요거를 작게 해야 되니까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을 많이 안 올려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페르미 레벨, 그러니까 변곡점인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핑 농도를 올릴수록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가까이, 또 도핑 레벨을 도핑 컨센트레이션을 올릴수록 밸런스 밴드 가까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쭉 그린 거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지? 라는 생각이 저도 그렇게 옛날 과거 학생 시절 때 들었던 생각 중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도 교수님이 그대로 이렇게 교과서 읽듯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면은 그런 교과서를 읽는 식으로는 절대 가르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반드시 제가 이런 교과서를 읽는 식이 아니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반도체 공학을 가르쳐 보고자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또 동영상에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반도체 공학에서 온도에 따른 페르미 포지션에 대해서 이 그림을 이제 보여주면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올라간다.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학생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 온도가 올라가면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올라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온도가 올라가면은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올라간다 라고 무조건 외워라 라고 식으로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은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강사분들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왜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올라간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온도에 따른 페르미 레벨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